크리에이터 나찬영입니다. 신입 부원분들께는 처음이겠네요. 공교롭게 제가 시작을 해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연이 어떤 것인지.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에도 불안할 내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라찬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 정승환의 너였다면, 그리고 데이식스의 해피, 자이언트의 양화대교, 그리고 아이유의 무릎이라는 곡을 보시면 혹시 불안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약간은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노래들은 공통적으로 이 가사들과 함께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에 대한 불안, 뭐 가족과에 대한 불안, 가족과의 사랑에 대한 불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신의 미래 혹은 현재에 대해서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안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그 여러분은 불안이란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불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네이버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제가 생각하는 불안은 다음 보라색 볼드체바와 같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괜스레 막연하게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말로는 설명은 딱히 할 수 없는데 뭔가 되게 좀 떨리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불안이 어떤 감정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안해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부터 다가오는 걸까요? 그거를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저는 불안의 유형을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과거에 대한 미련, 현재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과거에 대한 미련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예시와 함께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막 점심 혹은 저녁을 먹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2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생각하는 미련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그럼 나는 짬뽕은 좀 싫으니까 짜장면 먹어야겠다 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내 생각보다 그렇게 짜장면이 맛있지가 않아, 혹은 뭐 내가 그렇게 바래왔던 맛집의 수준에는 그렇게 미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내가 다시 시간을 돌려도 짬뽕을 고를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짜장면이 왜 이렇게 아쉽지? 더 나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을까? 라고 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선택의 시간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짬뽕을 고를 것 같지는 않아. 어쨌든 짜장면을 고를 것 같긴 한데 나에게 있어서 더 맛있는 어떤 느낌 혹은 포만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자꾸 매몰이 되는 느낌을 저는 미련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과거에 대한 미련이 불안으로 찾아오고, 또 이것이 작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현재를 살아가야 하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과거에 자꾸 매몰이 되고 과거의 그 선택의 시간에 멈춰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재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불만은 너무나도 다양하죠. 아마 이 예시에서 나와 있듯 성적에 대한 불안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운데에는 자신의 뭐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의 인간관계, 혹은 뭐 연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만스러운 상황이 본인에게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뭐 본인이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자신의 성적에 비해서 잘 안 나온다든지, 혹은 뭐 자신의 어떤 외모에 대한 불만이 다가올 수도 있죠. 너무 많아서 아마 이 단어를 보셨을 때 여러분의 한켠에는 불만이 이런 게 있어 라고 이미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불만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남과의 비교죠. 그러니까 내 성적이 남은 뭐 A뿔이 나왔는데 나는 B뿔이 나오네, 혹은 남은 돈이 이만큼 많은데 남들은 저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나는 지금 마치 쪼들리듯이 살아가고 항상 무지출 챌린지를 찍어야 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비교하며 불만을 갖고, 혹은 남들은 소위 말하는 인싸처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추억을 쌓아가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네
에서 오는 불만이 상당히 큰 불안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불만이 바로 현재 느낄 수 있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느낄 수 있고 어찌 보면 채울 수 있는 나의 행복과 기쁨을 등한시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폄하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간단합니다. 뭐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아마 1학년, 2학년, 3학년 혹은 4학년 혹은 그 이상 이어도 항상 이러한 고민을 떠안고 살아갈 겁니다.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미래가 너무 느껴지지가 않아요. 감이 안 와요. 확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항상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뭐 시간표도 어떻게든 공강을 만들려고 하고 연강은 피하려고 하고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해서 자유롭게 또 하면은 또 그거대로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참 이질적이고 간사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의 능력과 내가 앞으로 갖고 나아갈 비전에 있어서 걱정을 유발하게 되고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주저하기도 하죠. 우리가 농담삼아 밥 뭐 먹을지 메뉴 고를 때도 결정장애라고들 하잖아요. 당장 그것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불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저 역시 이 세 가지를 지난 학기 때 느껴왔었습니다. 복합적으로 느껴왔었고요. 그때 제가 생각한 임시 방편의 해결책은 뭔가 일단 뭐 먹어서 좀 채워볼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러한 불안한 심리를 느끼고 있을 때 매 순간마다 저희 친한 사람들 혹은 저희 가족들에게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괜히 내가 기분 나쁜 얘기하는 것만 같고 그리고 상대방도 상대방의 스케줄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제가 항상 뭔가 내가 이래서 불안하고 이래서 불만이 있어를 토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먹었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지금 당장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먹었는데 이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죠. 자, 일단 먹자 해서 막 먹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먹고 싶은 걸 못 먹네? 근데 생각을 비워내야겠어.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일가모를 무한정 걷는 거였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일가모를 무한정 걸으면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일단은 불안이 좀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계속 걸었어요. 계속 걸었는데 문제는 기숙사 돌아와서 다시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몸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시 이것저것 불안과 불만과 불확실성, 미련들이 제 머릿속에서 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남에게 표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머릿속의 지옥에 있어서 다른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이 삐뚤어지고 제가 불만을 가지니까 남들에게도 뭔가 말투를 차갑게 한다든지 아니면 매섭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위로와 위안을 건네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저 혼자 불안하면 상관이 없는데 남에게 저의 불안이라는 쓰레기를 던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괴로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안들을 없앨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또 다른 시도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아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요. 그때 제가 선택한 방식은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관한 이야기를 저술하신 분들의 이야기와 그분들의 이론을 들으면서 저에게 새로운 정보를 얻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 불안하다고 불안해하면 더 불안해지니까 마인드박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불안이라는 위안, 총 이 4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해 보고자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불안을 없앨 수 있을까로 독서를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문장은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구절들인데요. 제가 짧게나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숨쉬는 불안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잠을 재우듯 달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안해서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니까 뭐라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들 불안한 상태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책의 내용을 한번 더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불안이라는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완벽주의란 온전한 성취감을 절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데는 완벽한 방법이다. 완벽한 결정이란 없다. 정답은 없다는 것만이 이 세계의 유일한 정답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회피하거나 억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야 불안을 없앨 수 있을까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이 책들은 저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불안을 잠재우며 다룰 줄 알아야 한다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녹여낸 어떤 저만의 정보와 그리고 제가 생각해낸 그런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 총 4가지를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본인의 감정을 언어화하여 정리하기, 완벽을 향한 강박자제하기, 마지막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 멈추기입니다. 한 가지씩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거에 대한 미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2가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선택, 내가 짬뽕을 먹어서 후회를 하든 짜장면을 먹어서 미련이 생기든 간에 그 과거의 선택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나는 그 식당에 가서 정당한 값을 지불했고 이미 제 배를 채웠죠.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그 과거의 선택에 후회를 가지든 미련을 가지든 내가 이미 그 결제했다는 소식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과거는 과거의 정보 혹은 피드백으로 남겨두고 저의 현재를 살아가야만 하는 게 가장 생산적이겠죠.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래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막연한 불안함 속에서 본인을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본인 스스로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건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저만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집중을 해봤습니다. 제가 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유연하게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볼까 노력을 해봤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 행복한 추억들을 쌓는 거에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게 내부적 활동에 보다 집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큐레이터까지 되고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쌓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미련을 점점 줄여나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도 줄여나가고 있죠. 다음은 본인의 감정을 언어화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불안하고 언제 불안했고 어떻게 불안했는지를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무언가를 적어두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머릿속에 맴도는 불안함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또 막상 설명하기도 어렵고 기승전결을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막연하게 들어있는 그런 불안함들을 좀 더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불안한지를 정리를 해야 나중에 다른 상황 혹은 비슷한 상황을 미래에 맞이했을 때 그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가 있겠죠. 혹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행복한지를 적으면 또 불안한 상황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이러한 앞서 책에서 설명했듯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러한 감정까지 직접 이해를 하고 성찰을 하면서 타인에게 매섭게 대하거나 혹은 불쾌하게 대하는 행동을 줄이고 본인의 불안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불안한 감정이 생겼을 때 이 마음을 글로써 녹여내보고자 노력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혹은 내가 어제 왜 불안했는지를 녹여내보자 하면서 글로 쓰니까 단순히 제가 이러이러했어 해서 토로하는 것만이 아닌 내가
뭐 저번 달에는 이래서 불안했었구나, 혹은 작년에는 이러이러했었구나, 내가 비슷한 상황, 지금과는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겨내면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 스스로도 마음 정리가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말이 됐든 저처럼 글이 됐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죠. 완벽을 향한 강박 자제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선택을 주저하는 것은 완벽을 향한 추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발표를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80점짜리 90점짜리 받으면서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냈지만 나는 100점을 받았어야 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이러한 어떤 본인에게 스스로 내리는 강박, 혹은 완벽을 향한 추종이 오히려 본인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불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불안 혹은 상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하시는 그러한 스텝이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갔었을 때, 사실 제가 계획을 주도하거나 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만,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가다 보니 제가 주도적으로 여행 스케줄을 짜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저 혼자 가는 것만이 아니었다 보니까 뭔가 스케줄이 어긋나고 갑자기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맛집이 문을 닫거나 손님이 가득 차서 웨이팅을 해야 할 때면은 내가 가족들의 시간을 뺏고 있구나 라는 불안함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가족들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행복한 추억만을 남기기 위해서 잘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저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저만의 방법론을 정의를 내리면서 완벽을 추구할 것만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채도 괜찮다. 내가 그저 그 여행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변화를 했었고, 지금은 가족들과 가도 어느 식당을 가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그리고 다른 걸 먹더라도, 혹은 우리가 또 다른 여행지에 마주하더라도 그것도 그거대로 추억이고 그것도 그거대로 우리만의 재미난 에피소드니까 라는 생각으로 점점 완벽을 향한 강박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혹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가장 강하게 부정적으로 다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자면은 대부분의 연사님들 혹은 레뮤지안 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떠올릴 수 있어요. 주변에서는 괜찮아, 충분히 잘한 거야, 잘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하지만서도 하나도 안 들린 채 본인 스스로를 누가 가장 강하게 다그치고 있는가? 저는 저 스스로였어요.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앞서 세 가지의 방법론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 마지막 방법을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잠시 동안은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박 혹은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불만, 미련들을 내려놓고 잠깐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혹은 자신을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학 때, 지난 겨울방학 때 불안이 찾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 중에서도 저는 저의 취미로서 저의 일상을 약간은 비틀어 보고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PPT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전시회들을 방문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불안과 강박, 불만 이런 것들을 비워내고 조금 더 제가 느끼고 싶어 했던 재미, 행복들을 조금 더 지금 느껴보자 라는 생각과 함께 저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불안과 불만과 미련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취미가, 그러한 어떤 일탈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머리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가슴은 허수아비처럼 텅 빈 하루의 반복입니다. 또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감이 잘 안 잡힐 정도로 과거가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평생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게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불만족스러워하며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불안이 부정적인 감정만 안겨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우리가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더 긍정적으로 삶을 꾸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불안이라는 건 우리 스스로를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듯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완벽에 대한 강박을 낮추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서야, 내가 20살이 넘어서야, 왜 어른이 되어서야 내가 몰랐던 면을 알게 되었을까 라고 하면서 본인을 자책하는 것이 아닌, 그럴 때마다 본인을 조금 더 따뜻하고 위안과 위로를 건넬 줄 아는 정이 많은 어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눕자마자 빨리 잠에 들기를 바라는 그런 하루의 끝일지라도, 혹은 좀비처럼 정처 없이 그저 걷기만을 반복하는 하루의 반복일지라도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레뮤지안 분들,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당신께서도,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본인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위로와 위안을 건네주며 본인의 불안을 덜어내고 본인의 불안을 다룰 줄 아는 그런 하루를 이어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안할 나와 우리와 내일을 위해서. 감사합니다.